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오늘은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를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을 한번 보면서 어떤 항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보시면 이 부분이죠.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특정한 색, 구별을 할 수 없는 사용자, 그리고 흑백 디스플레이. 흑백 디스플레이는 현재 많이 없죠. 흑백 인쇄물 보는 자, 그리고 여기서 고대비 모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서는 흑백 디스플레이 사용자가 거의 없죠. 우선 그 부분은 좀 예외를 두더라도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대비 모드 얘기도 나오고 특정한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도 나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색약 또는 생명이라고 하죠. 생명의 구분이 꽤 다양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명을 생각하면 아예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어떤 분은 빨간색을 못 본다던가 파란색, 노란색, 다양한 특정한 색깔을 못 보는 분들도 계세요. 특정 한 가지 색을 빼고 놓고 나머지 색은 잘 보인다던가 하는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침에서 얘기하는 고대비 모드는 무엇일지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현재는 엣지로 제가 네이버 사이트를 열어놨고요. 현재는 고대비 모드가 아니죠. 일반 모드이고 현재 일반 모드 자체는 색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영역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이런 그린 쪽, 녹색 쪽을 잘 못 본다 했을 때 고대비 모드도 좀 필요하겠죠. 나는 녹색을 보지 못한다, 잘 못 본다 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만을 위해서 색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윈도우 자체에서 고대비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Shift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게 되면 현재 고대비 창이 나오고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윈도우 자체가 고대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처럼요. 그리고 참고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거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고대비 모드를 확실히 활성화시킬 수가 없고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 제작을 했으면 이렇게 고대비에 맞는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크롬은 고대비 모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설정하는 값이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알아보진 않았고요. 우리는 고대비 모드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대비 모드가 있고 이 모드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예제로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고대비 모드를 끌려면요, Shift Alt 프린트 스크린 버튼 누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네, 지금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런 색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을지 아래 항목을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색에 의한 표현 정보 방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차트나 그래프 등을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내용을 보면 모든 색이 단색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는 색으로만 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현재 일반 사용자이기 때문에 빨간색, 오렌지색, 파란색 다 구분이 가지만 생명 사용자들은 이걸 구분하기가 좀 힘듭니다. 파란색이 화이트라는 명칭을 법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35.7%예요. 이 색과 이 색을 서로 교차해서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 백인이라는 값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채도를 확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백 모드라면 어떨까요? 전혀 구분이 가지 않죠. 이 마지막 이 값만 조금 다른데 이곳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같은 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그래프인데요. 현재 이 그래프는 좀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쁜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지켜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례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법례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색을 한번 바꿔보면 채도를 확 내려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럼 어떤 게 데이터가 1번이고 어떤 게 3번인지 추측도 안 되죠.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사용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같은 사례인데 좀 그래프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채도를 다 낮추고 색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명도만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명도조차도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예쁘긴 하지만 채도를 낮춰버리게 되면 전혀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없어요. 범례가 있어도 말이죠. 다 비슷한 사례죠. 마찬가지로 채도를 확 낮추게 되면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이건 좀 그래도 가능한 게 요 두 개는 좀 된다는 거죠. 요 두 개가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거겠죠. 이거는 명도 차이가 좀 구분이 돼서 가능하지만 사실 좀 더 우리가 주어진 지침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색만으로 구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따 예제가 또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미지 자체로만 봤을 때는 명도가 비슷한데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명도 차이조차 기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있다 한들 범례가 많아지면 그 명도 차이 기준을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죠. 흑과 백 사이의 회색 톤들을 얼마나 명도를 잘게 나누면서 비교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마지막 그래프인데 되게 휘황찬란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도를 다 낮추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진한 색, 옅은 색,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비교가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잘못된 사례를 한번 보았는데요. 이젠 지침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런 색으로만 구분하는 컨텐츠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로는 문의를 이용한 정보 제공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정보를 문의로 구분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문의와 색을 동시에 이용한 콘텐츠는 색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예제로는 지침상의 예제로는 문의를 제공하라고 했지만 문의 제공 외에도 다른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사례들을 한번 보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예제인데요. 이거는 지침에서 권고한 사항 중에 하나인 자, 이렇게 문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색과 상관없이 제가 아까처럼 채도를 좀 낮춰볼게요. 이렇게 낮춰보게 되면 좌측은 전혀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우측은 이렇게 빗살무늬던 직선 형태든 어떠한 특정 패턴을 주던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범례로 표현화한다면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사례는요. 아까 있던 차트를 좀 더 응용을 한 것이죠. 단순히 패턴뿐만 아니라 인출성까지 나왔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접근성이 되지 않은 디자인이고 좌측이 접근성이 표현된 디자인인데 우측처럼 이렇게 범례는 되어 있지만 색으로 구분만 해야 되고 좌측은 범례는 비록 없지만 범례를 놔도 됐었죠. 이런 패턴을 통해서 범례를 놔도 됐었지만 이렇게 인출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도 명확하게 어떠한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채도를 다 낮춰보면 선으로 이미 인출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는 현재 그래프는 단순화되어 있지만 고대비 모드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색을 되게 화려하게 썼었잖아요. 그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달리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흑과 백을 통해서 서로 확실히 명도차를 둬서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색에 상관없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침을 준수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침을 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색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색으로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흑백 스크린은 요즘에 많이 찾기가 너무 힘들지만 고대비 모드 사용자들도 콘텐츠의 구조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고대비 모드는 PC나 이런 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은 해서 우리가 일반 텍스트로 정보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아까 다른 예제처럼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인출선을 뽑는다던가 또는 패턴을 이용해서 배경을 넣는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고 그 옆에 대체 콘텐츠로 표를 따로 제공해도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세계무관한 콘텐츠 인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지침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